맡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고요. 사무처장 유적으로 합니다.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 후보자 심사 1차 결과를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청렴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엄격한 도덕성 검증, 정체성, 의정활동 능력 및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류 심사와 면접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계속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민호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장님께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 후보자 심사 1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공천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김민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단수 후보자 발표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주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활동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8일 제216차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주를 포함한 전국 시도당 공관위 설치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당 공관위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도당 공관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1차 회의를 갖고 선거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3월 7일 2차 회의를 열어 공모 지역을 의결했고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는 조천읍과 한림을 제외한 제주시 20개 선거구, 내륜동과 대정읍 등 서귀포시 2개 선거구에 대한 공직 후보자를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14일과 3월 15일 각각 단수 신청 선거구와 여성 후보 참여 선거구에 대한 면접 및 서류 심사를 진행했고 내일 17일은 복수 신청 선거구에 대한 면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관위는 심사가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아직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귀포 지역 선거구에 대해서는 오늘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광역의원 공직선거 단수 후보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입니다. 강철남 현 제주도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인 강철남 제주도 의원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후보, 그리고 주민과 소통해온 경험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후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제주시 애월읍갑 선거구 장정은 예비 후보입니다. 애월읍에서 자라고 자란 장정은 후보는 누구보다 애월읍을 잘 아는 후보로 관광학과 인공지능 보안학 박사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음 제주시 1도 1도, 2도 1도 건입동 선거구 한권 현 제주도 의원입니다. 언론 출신 최초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회에 입성한 한권 의원은 초선이지만 공약 실천, 조례 제정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누정활동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시 이도이동갑 선거구 김기환 현 제주도 의원입니다. 청년 정치인이면서 초선의원인 김기환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과 누정활동 능력을 앞세워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정현철 예비후보입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정현철 후보는 김한규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을 지냈으며 청년의 패기를 앞세워 아라동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이상 5명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광역위원 단수 후보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제주도당 공관위원회는 오늘처럼 공천과정 전반에 대해 제주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보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전에 그 앞서서 후보자 좀 모시고 포토타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명되신 우리 후보자님들 단상위로 좀 올라와 주시죠. 자, 한번 손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시고. 배팅도 한번 하고. 자, 손을 위로 올려볼까요? 화이팅 할까요? 우리 청년협회기 정현철 청년위원장이 한번 또 한번 해주시죠. 민주당 화이팅 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한번 더 해주십시오. 민주당 화이팅!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위원장님 발표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에는 수용 매체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즈 홍창기 기자입니다. 그 15일날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보면 단수 혼자 신청하시는 한 명만 후보가 신청한 지역구가 2군데가 있던데 오늘은 5군데만 지금 발표를 하셨고 그럼 나머지 2군데는 다른 그 단수가 아닌 다른 결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심사를 좀 더 해서 단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계속 지금 그 두 지역은 심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어느 쪽이든 결정된 건 아니고 심사 중. 네. 그러면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네. 혹시 그 두 지역만 그렇게 그 보류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좀 더 서류 심사를 좀 더 충분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것을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서류 접수 후 면접하고 바로 이어서 면접이 이어져서 아직 충분히 서류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신뢰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선거도 다 그렇게 그 같은 이유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게 범죄 경력 차이가 좀 뭐 있으시죠? 그건 딱히 뭐 말씀드리지 않고 서류 전반적으로 예.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결론 날까요? 뭐 공천 기간 내에 다 결론 나요. 위원장님 그 이번에 처음 발표한 건데 그 이번 1차 심사에 있어서 키워드라 그럴까요? 핵심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관통하는 내용. 예. 전반적으로는 그 당의 정체성과 당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앞으로 의정 활동 능력 그 외에 여러 가지 도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된 그 후보자들 보면 그 유단히 좀 범죄 이력이 많다는 그런 좀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 그와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주의 소리 한국인이란다. 가이드라인이 뭔지 상세하게 말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대외로 돼 있나요? 아니면 아니 그렇죠.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예외 없는 부적격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거기에 해당하는 그 후보자의 경우는 논의의 여지 없이 부적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격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는 부적격보다는 정도가 좀 덜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부적격자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류 검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그 양적으로 정량화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정당 활동과 관련된 기여도라든가 탈당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점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70명이 이미 적격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 아니신가요? 예비 후보분들 중에 그분들을 그러면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건지 좀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있었던 예비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밀하게 심사 공천관리위원회고 예비 자격 심사위원회는 뭐냐면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에 후보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이런 절차가 없어서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적격자인데도 그냥 자기는 후보자라고 예비 후보 등록했다고 선거운동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예비 자격은 이 정도면 예비 후보로는 신청할 수 있겠다 미리 해준 제도이고요. 그 내용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공모를 받아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 정체성 이거를 심도 있게 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예비 후보 자격에서는 이 사람의 자격 정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만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구속력이나 어떤 실효성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외 없는 부적격자는 걸렀겠죠. 근데 그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심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김가람 기자인데요. 뭐 아까 그 1차 발표에 있어 핵심 키워드와 비슷한 질문인데 앞으로의 그 공천 심사 과정들 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한 번 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심사의 편의성 때문에 이제 단수 후보 지역, 그다음에 여성이 참가한 지역, 복수 후보 지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이 참여한 지역하고 복수 후보 지역 부산 까다리는 국회의원 선거구 제주도에 3개 지역이 있는데 각 3개 지역에서 민주당의 여성 후보자가 반드시 1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제 여성 후보가 있는 지역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이제 공고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기여도, 도덕성, 의정활동 능력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면 지금 여성 후보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전부 경선 지역으로 경선 2명 이상 경선 지역까지는 아직 아니고 2명 이상 후보가 나오고 그 신청을 등록을 한 걸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선 결과 그 여성들이 남으면은 다행이지만 근데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여성 후보가 없게 되면은 전략 공천을 지금 하시게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든 여성 후보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다수가 많이들 지금 공모를 많이 했는데 이 공관에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들 많이 하고.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판정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자가 많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그 평가를 하는데 이 정량과 정성 요걸 어느 쪽에다 더 치중해서 정량 평가를 먼저 하는 정성 평가를 많이 하는지 어느 쪽에 많이 치중해서 지금 후보를 뽑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간위에서는 일단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면접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서류 심사위원 평가 비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간위에서 심사하더라도 다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인 경선 후보자는 최종 후보자는 그 경선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수 후보를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치고 다른 내용 됐으면 제가 뭐 팩트리팅을 저한테 여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